강남의 번화가 중심에 위치한 고급 시계 매장, 한백 타임피스. 현대적이고 세련된 외관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매장 내부는 마치 미술관처럼 정갈하고 고요했다. 진열대 안에는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들이 차곡차곡 빛나고 있었고, 매장의 직원들은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유지하며 손님들을 응대했다. 그날 오후, 매장은 평소처럼 차분하고 고요했다. 몇몇 손님들이 천천히 시계를 둘러보고 있을 때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다.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김동수라는 이름의 70을 넘긴 할아버지였다. 그는 한복바람에 낡은 고무신을 신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매장 안은 할아버지가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일부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직원 중 한 명인 지연은 진열대 너머에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지연은 여느 때처럼 완벽한 미소를 띄었지만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작게 한숨을 쉬며 속삭이듯 말했다. 저런 분이 여긴 왜 들어오셨지? 지연은 조용히 자리를 떠 그를 향해 다가갔다. 그녀는 표정은 친절했으나 목소리에는 미묘한 차가움이 스며 있었다. 안녕하세요, 손님. 저희 매장은 고급 시계만 판매하고 있어서 가격대가 조금 높습니다. 혹시 다른 곳을 추천해 드릴까요? 김동수 할아버지는 그런 말을 들어도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가장 비싼 시계를 보고 싶습니다.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꾸고 가벼운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손님, 여기 시계들은 싸게는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비싼 건 1억 원이 넘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천천히 매장 안을 둘러보았다. 그가 멈춘 곳은 가장 중앙에 위치한 고급 시계 진열대였다. 눈앞에 있는 시계들은 모두 정교한 금빛 장식을 뽐내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작은 보자기를 잠시 내려다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싶습니다. 지연은 속으로 믿기 어렵다는 듯 비웃었다. 손님, 혹시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자랑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죄송하지만 여기서 그런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매장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몇몇 손님들은 지연의 말을 듣고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 중년 여성은 작은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런 태도로 손님을 대하다니 정말 실망스럽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지연을 막지는 않았다. 할아버지는 그런 반응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짧은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다. 매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를 따라갔다. 그의 걸음은 느렸고 허리는 약간 구부정했다. 마치 무언가를 내려놓지 못한 채 떠나는 사람처럼 보였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지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고 주변 동료에게 작게 웃으며 말했다. 아마 무료 시계 이벤트가 있는 줄 알았나 보네요. 웃기지 않아요? 매장 안의 긴장감은 조금씩 사라졌지만 몇몇 손님들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지연을 쳐다보았다. 시간이 지나며 매장은 다시 평소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그날 본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밖으로 나온 김동수 할아버지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어리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담담한 표정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뒷골목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보자기 속에는 오래된 시계 한 개가 들어 있었다. 그 시계는 멈춘 지 오래였지만 그는 여전히 그 시계를 고치고 싶어 했다.
그것은 그의 고인이 된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기 때문이다. 길모퉁이를 돌아보며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사람은 시계와 같이 외형은 바꿀 수 있어도 진짜 가치는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의 뒷모습은 도시의 분주한 거리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누구도 그가 떠난 방향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이 도시에 작은 흔적을 남겼다. 저녁 노을이 강남의 화려한 건물들 위로 스며들 무렵 김동수 할아버지는 한적한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시계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가죽 밴드는 달아 있었고 시침과 분침은 멈춘 지 오래되었다. 그 시계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오래된 물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할아버지에게는 그 시계가 그의 인생과 연결된 소중한 기억의 조각이었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전주 시골 마을에서 시계 기술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젊은 시절 그는 손재주가 뛰어나 마을 사람들의 고장난 시계를 고쳐주며 명성을 쌓아갔다. 그의 손끝에서 되살아난 시계들은 단순한 시간 측정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의 작업실은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언제나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였다. 한 번은 고장난 낡은 시계를 들고 찾아온 젊은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는 바로 김동수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시계를 매개로 사랑을 키웠고 결혼 후에도 함께 작업실을 운영하며 평온한 삶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의 아내는 딸 민서를 낳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이별의 할아버지는 큰 슬픔에 잠겼지만 어린 민서를 위해 꿋꿋이 살아야 했다. 민서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시계에 관심을 가졌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작업실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시계 수리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중요한 가치를 가르쳤다. 민서야, 시계가 멈추면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의 신뢰가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려워.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해. 민서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자랐다. 대학 졸업 후 그녀는 시계 사업에 뛰어들었고 몇 년 만에 강남의 중심에 고급 시계 브랜드 한백 타임피스를 성공적으로 런칭했다. 그녀는 더 바빠졌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벤치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던 김동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오늘의 일을 떠올렸다. 매장에서 자신이 겪은 무시와 차가운 시선은 그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딸 민서가 그렇게 열심히 일궈온 브랜드가 고객을 따뜻하게 맞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는 민서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오늘 매장에서 느꼈던 차가움이 그녀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시계를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시계를 고칠 때처럼 민서의 마음속에서도 어딘가 멈춰 있는 것을 고쳐야겠구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 그날 저녁, 김동수는 낡은 시계를 들고 민서의 집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벨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며 그는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비록 강남의 고급 매장에서 자신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민서의 딸로서의 따뜻함과 성실함을 믿고 싶었다. 문이 열리기 직전 그는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말했다. 민서야, 너도 이 시계처럼 한 번 멈췄다 다시 움직일 수 있단다. 그리고 그는 문을 두드렸다. 강남의 화려한 밤거리, 도심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한백 타임피스 매장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다. 매장 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낮에 있었던 일이 직원들 사이에 작은 균열을 남겼다. 지연은 낮에 있었던 김동수 할아버지와의 만남을 떠올리며 어딘가 불편한 기분을 감추려 애썼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깊어지기도 전에 매장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이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매장으로 들어섰다. 매장 직원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보았다. 김민서, 한백타임피스의 창립자이자 CEO였다. 민서의 등장과 대면. 어서 오세요, 대표님. 직원들은 긴장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민서는 아무 대답 없이 매장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오늘 낮에 어떤 고객님이 무시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녀의 말에 매장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놓치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게, 대표님, 저희는 그냥 고객님의 외모를 보고. 민서는 지연의 말을 가로막으며 물었다. 그분이 제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숙이고 아무도 나서서 변명하지 못했다. 그때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다. 낮에 매장을 떠났던 김동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다시 들어섰다. 그는 여전히 같은 한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민서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놀란 듯 그의 앞으로 달려갔다. 아버지, 제가 몰랐어요. 왜 말씀도 없이 오셨어요? 김동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민서야, 괜찮다. 나는 그저 내 매장을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느끼고 싶어서.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슬픔이 스며 있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내 직원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고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민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네요. 김동수는 진열대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민서야, 시계는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시간을 재는 도구일 뿐이다. 그 시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덕분에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 내 직원들에게도 사람의 가치를 먼저 보도록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제가 책임지고 바꾸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그때 김동수는 보자기에서 오래된 시계를 꺼내며 말했다. 이 시계는 내 어머니가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다. 나는 이 시계를 고치고 싶었는데 너의 매장에서 고칠 수 있을까 싶어서 왔다. 민서는 시계를 보며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버지, 이 시계는 제가 직접 고칠게요. 제 손으로 완벽히 다시 작동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동수는 매장에서 나가기 전 직원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불편한 손님이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외모나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시계처럼 겉은 단순해 보여도 속은 얼마나 정교한지 모르는 법이니까요. 그의 말은 매장 안을 감싸는 듯 울려 퍼졌다. 직원들은 그의 말을 조용히 새기며 자신들의 태도를 돌아보았다. 김동수가 매장을 떠난 후 민서는 직원들에게 단호히 말했다. 오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잊지 마세요. 우리 매장은 고객의 신뢰와 존중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한백타임피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늦은 시간까지 작업실에서 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손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손길이 시계의 톱니바퀴를 돌리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다짐이 움트고 있었다. 그리고 김동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는 딸 민서가 이 일을 계기로 더 나은 사람이 되리라 믿었다. 깊은 밤 한백타임피스 매장 안은 낮의 분주함과 긴장감이 사라지고 고요함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기며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낮에 매장을 찾아왔던 김동수 할아버지의 모습은 아직도 지연과 다른 직원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매장 문이 닫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다. 이번에는 한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문객이 들어섰다. 낡은 한복 차림의 김동수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나타난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깊은 슬픔을 감추고 있었다. 지연은 갑작스러운 그의 방문에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렸다. 다른 직원들도 그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긴장했다. 어르신, 다시 오셨네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녀의 표정은 낮과는 사뭇 달랐다. 낮의 자신감과 오만함은 사라지고 대신 불안과 후회의 빛이 가득했다. 김동수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며 말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좋은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의 말에 지연은 당황하며 물었다. 좋은 것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사람이 실수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는 과정을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깊은 울림을 주었다. 직원들은 그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때 매장 안으로 김민서가 들어섰다. 그녀는 낮에 이어 아버지와의 대화를 위해 다시 방문한 것이었다. 민서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도 오늘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가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김동수는 딸의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미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거란다. 민서는 직원들에게 돌아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의 일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객의 신뢰를 사고 그들에게 존중을 보여줘야 해요. 직원들은 민서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다. 낮의 태도와는 다르게 지금은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다. 김동수는 진열대 앞에 멈춰 서서 한 직원에게 말했다. 이 시계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손가락으로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시계를 가리켰다.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정중한 태도로 시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김동수는 설명을 들으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그 설명에서 정성이 느껴졌어요. 그의 말에 직원은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김동수는 직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곳을 2번이나 찾아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매장이 단순히 고급 제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동수는 천천히 매장을 떠나며 딸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야, 앞으로도 내가 만든 이 공간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민서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삼켰다. 아버지, 제가 꼭 그렇게 만들게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날 밤, 민서는 작업실로 돌아가 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손에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시계를 분해하며 아버지가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을 되새겼다. 다음 날 아침, 매장 앞에는 새로 붙은 안내문이 걸려 있었다. 안내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고객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한백 타임피스는 항상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다음 날 아침, 한백 타임피스 매장은 조용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어제 김동수 할아버지가 남긴 말은 직원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지연을 비롯한 직원들은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며 더 나은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아직도 무언가가 풀리지 않은 듯한 공기가 매장 안에 감돌았다. 낮이 한창일 때 김동수 할아버지가 다시 매장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과 슬픔이 섞인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매장 안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그의 모습을 보자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인사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지연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동수는 지연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과를 받아들일게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입니다. 그는 매장 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다. 여러분, 이 매장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선물하고 그들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한 사람의 가치는 그의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민서가 매장에 들어섰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아직 마음이 편치 않으신 거죠? 김동수는 고개를 젓고 딸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민서야, 나는 이미 마음이 편안하다. 나는 내가 어제 한 말을 믿는다. 내가 이곳을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는 걸. 민서는 아버지의 말에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아버지, 저도 어제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직원들에게도, 고객들에게도, 그리고 아버지께도요. 김동수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중요한 건 깨닫고 그것을 고치려는 노력이다. 그것만으로도 넌 충분히 잘하고 있다. 김동수는 보자기에서 낡은 시계를 꺼냈다. 그것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는 민서에게 그 시계를 건네며 말했다. 민서야, 이 시계를 내게 맡기고 싶구나. 내 어머니가 내게 준 소중한 것이었는데 이제 내 손에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 시계를 볼 때마다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다오. 민서는 그 시계를 받아 들고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아버지, 제가 꼭 이 시계를 고쳐서 다시 작동하게 만들게요. 이 시계처럼 우리 가족과 이 매장의 관계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게요. 김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됐다. 나는 이제 마음이 놓인다. 김동수는 매장을 천천히 떠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이다. 내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는 문을 나서며 매장 직원들과 딸 민서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남겼다. 그의 뒷모습은 도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마른 매장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민서는 아버지가 떠난 뒤 시계를 조심스럽게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속삭였다. 아버지, 제가 이 시계를 다시 고칠게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셨던 그 모든 가치를 여기에 담아낼게요. 그날 밤 민서는 작업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시계를 수리하며 아버지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매장 직원들은 서로 더 나은 태도로 고객을 대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어느 비 오는 날, 한 고객이 매장을 찾아왔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그의 겉모습을 평가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응대했다. 김동수의 발자취는 사라졌지만 그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한백 타임피스 매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지연은 김동수 할아버지와의 만남 이후로 자신을 돌아보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고객들을 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할아버지가 남긴 말을 떠올리며 스스로 다짐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지연은 매장 진열대를 닦으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우산을 털며 들어섰다. 그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손에는 작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다. 그 순간 지연의 눈에는 마치 김동수 할아버지가 떠오른 듯했다. 노인은 머뭇거리며 매장 안으로 들어왔고 조용히 진열대 앞에 섰다. 지연은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비 오는 날에 오시느라 고생하셨겠어요. 어떤 시계를 찾고 계신가요? 노인은 지연의 상냥한 태도에 놀란 듯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다. 사실, 특별히 찾는 건 없어요. 오래된 시계 하나를 고칠 수 있을까 해서요. 그가 손수레에서 꺼낸 시계는 매우 낡고 녹슨 시계였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시계를 받아들고 정성을 다해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시계는 정말 오래되었네요. 아마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인가 보죠? 노인은 눈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시계는 내 아내가 생전에 나에게 선물했던 거야. 오래전부터 고장이 나서 멈췄지만 내가 시간이 없어서 고치지 못했지. 하지만 이제는 꼭 다시 움직이게 하고 싶어. 지연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의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후회와 반성의 마음이 다시금 차올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이 시계는 제가 꼭 고쳐 드릴게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다시 작동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은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맙네, 아가씨. 사실 나는 이 시계가 다시 작동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건 이 시계가 멈추기 전의 시간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그 순간 매장 문이 열리고 민서가 들어섰다. 그녀는 지연이 노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았다. 지연이 노인의 시계를 정성스럽게 살피는 모습은 과거의 그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다가가 말했다. 지연 씨, 수리하려는 시계는 어떤 건가요? 지연은 민서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설명했다. 대표님, 이 시계는 어르신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고 하세요. 꼭 고쳐드리고 싶어요. 민서는 잠시 시계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지연 씨, 고객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들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이 이 매장이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그날 저녁, 지연은 늦게까지 작업대에 앉아 노인의 시계를 수리하며 그가 들려준 이야기를 곱씹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일을 단순히 직업으로만 여겼던 과거를 떠올리며 이제는 진정으로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고쳐진 시계를 들고 노인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어르신, 이제 이 시계는 다시 작동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함께하길 바랍니다. 노인은 시계를 받아 들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고맙네, 아가씨. 이 시계가 다시 돌아갈 줄은 몰랐어. 아가씨 덕분에 나도 내 시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네. 노인은 시계를 손목에 차고 매장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느리고 조용했지만 그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췄던 순간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시계처럼 보였다. 노인의 시계가 다시 작동했지만 그것이 단지 기계적 의미를 넘어서 고객과 직원 모두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변화와 시작을 상징했다. 지연은 김동수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교훈을 자신의 삶과 일에 담아내며 매장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객들은 지연과 매장의 변화가 계속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김동수 할아버지가 남긴 가르침을 얼마나 오래도록 지켜나갈 것인가를 상상하며 깊은 여운을 느낄 수 있다. 강남의 고급스러운 한복판을 지나 낡은 한복 차림의 김동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뒤로 남겨진 여운은 깊고 묵직했다. 그는 한백 타임피스 매장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매장 안에서는 민서가 직원들과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직원들 앞에 서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께서 이곳을 찾아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 매장을 둘러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지연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서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지연은 특히 눈가에 감정을 머금은 채 손을 꼭 쥐었다. 민서는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시계와 같다. 외형이 멈췄다고 해서 고장난 것이 아니라 속에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 매장도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민서의 말에 직원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며 다짐했다.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선 김동수는 멈춰서서 오래된 시계를 꺼냈다. 그 시계는 그의 고인이 된 아내가 남긴 소중한 선물이자 딸 민서를 키우며 힘겨웠던 시절을 함께했던 동반자 같은 물건이었다. 그는 그 시계가 멈춘 순간들을 떠올렸다. 아내가 떠난 날, 어린 민서가 울며 그를 붙잡았던 날, 그리고 민서가 처음으로 성공을 이야기하며 환하게 웃던 날, 모든 기억이 그 시계 안에 담겨 있었다. 그는 시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내가 멈출 때도 되었겠지. 하지만 민서야, 너는 계속 내 시간을 만들어가야 한다. 다음 날 아침, 한백 타임피스 매장 앞에는 새로운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모든 시계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객은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한백 타임피스는 당신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그 문구를 본 고객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며 매장 안으로 들어섰다. 민서는 작업실에서 김동수 할아버지가 맡긴 오래된 시계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 시계를 조심스럽게 열어 안에 있는 작동 장치를 정성스럽게 손봤다. 민서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다. 아버지, 제가 이 시계를 완벽히 고칠게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전할게요. 한편, 김동수는 그의 고향 전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새벽빛이 도심을 비추는 장면을 조용히 감상했다. 버스의 진동이 그의 몸을 감싸며 그는 눈을 감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가 손에 꼭 쥐고 있던 것은 매장에서 새롭게 구입한 작은 시계였다. 그것은 값비싼 시계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고 있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 그의 속삭임은 버스 안의 고요 속으로 사라졌다. 민서와 직원들, 그리고 한백 타임피스는 새로운 다짐 속에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얼마나 지속될지, 김동수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릴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김동수는 그의 여정을 마무리했지만 그의 발자취와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낡은 시계 하나가 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김동수가 떠난 뒤 민서와 직원들이 그의 가르침을 얼마나 오래도록 기억할지, 그리고 그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관객의 상상에 맡겨진다. 할아버지의 모습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관객들에게 시간의 소중함과 사람 간의 존중의 가치를 깊이 새기게 한다.